지금 이 순간 손발이 저리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뻣뻣하고,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발이 저려오는 증상.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60대 중반이 되면서 손발이 자주 저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몸은 80% 이상 망가지기 전에는 잘 신호를 보내지 않는데요. 혈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별로 없어서 혈관이 서서히 막혀도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몸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요. 바로 손과 발을 통해서요. 제가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여러분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심각한 혈액순환 장애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75% 이상이 발병 전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손발 저림 증상을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병원을 찾은 사람은 10%도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저처럼 증상을 몰라서예요. 설령 증상을 느껴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파스 붙이고 찜질하고 그냥 그렇게 넘겼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병원에서 직접 봤어요.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나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근데 신경세포는 한 번 손상을 받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데요. 혈액순환 장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해요. 동맥이 막혀서 피가 안 가는 경우와 정맥이 막혀서 피가 안 빠지는 경우. 한 번 망가지면 영구 손상이래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 끝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그 부위는 괴사될 수도 있대요. 다리로 가는 큰 혈관이 막히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심하면 절단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 얘기 듣고 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면 100%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대요. 요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약들과 치료법으로 혈액순환 장애 발생을 9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몰라서 또는 이런 조기 신호를 무시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운 좋게 일찍 발견해서 지금 치료 잘 받고 있는데 여러분도 제 경험을 통해서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병원에서 배운 내용들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구할 수도 있어요. 댓글로 어떤 신호가 가장 걱정되시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의사 선생님께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바꿔서 말씀해 주셨어요.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희망적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는 제 병실 옆에 계셨던 70대 남성분이셨어요. 몇 달 전부터 발이 자주 저리고 차가워지는 증상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던 거예요. 저랑 똑같이 생각하셨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말초동맥 질환이 심해지면서 다리로 가는 혈관이 거의 막혀버렸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다리에 혈액이 안 가니까 조직이 죽기 시작하는 거래요.
멀쩡하게 걸으시던 분이 결국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셨어요. 그 모습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반대로 희망적인 경우도 있었어요. 같은 병동에 계셨던 60대 초반 여성분인데 손발이 자주 저리고 차가워지는 증상으로 일찍 오셨대요. 당뇨가 좀 있으시고 혈압도 약간 높으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아직 초기 단계였대요. 적극적으로 혈당 관리하시고 혈압약 드시고 운동하시면서 지금은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셨대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미리 발견했냐 못했냐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정말 무서우면서도 다행인 게 미리 예방하면 90% 이상 병이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병이 심각해지면 예전으로 돌리긴 상당히 힘들대요. 그래서 미리미리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 당장 손발 증상에 주목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병원에서 배운 손발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하나씩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손발이 차갑고 색이 변하는 증상이에요. 저도 이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단순히 추워서 차가운 거랑 혈액순환 장애로 차가운 거랑은 완전히 다르대요.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실내에 있는데도 한쪽 발만 유독 차갑다거나 손발 끝이 하얗게 또는 푸르스름하게 변한다거나 따뜻하게 해도 계속 차가운 경우래요. 저는 왼쪽 발만 유독 차가웠거든요. 그게 바로 신호였던 거예요.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굉장히 저렸어요. 양손을 주물러야 겨우 풀렸거든요. 특히 한쪽만 심하게 저리거나 장갑을 낀 것처럼 감각이 둔하거나 뜨거운 걸 만져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한대요. 세 번째, 걸을 때 다리가 아프고 쉬면 나아지는 증상이에요. 제 친구가 이 증상이 있었어요. 산책하다가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쉬었다가 다시 걷고 또 아파서 쉬고 그랬대요. 처음에는 근육통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게 간헐적 파행증이라는 거래요.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그냥 근육통이나 관절염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징이 있대요. 걸을 때만 아프고 쉬면 금방 나아진다. 이게 핵심이래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말초동맥 질환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해요. 제 친구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지금 치료 잘 받고 있어요. 네 번째, 상처가 잘 안 낫는 경우예요. 이건 저도 몰랐던 건데 발에 작은 상처가 났는데 몇 주가 지나도 안 낫는다면 그건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대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한대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상처 부위에 영양분과 산소가 안 가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래요. 심하면 그 작은 상처가 궤양이 되고 더 심해지면 괴사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다섯 번째, 손발톱 색깔이 변하거나 두꺼워지는 경우예요. 저는 이건 그냥 무좀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손발톱도 영향을 받는데요. 손발톱이 누렇게 변하거나 두껍게 자라거나 쉽게 부러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대요. 특히 발톱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손발이 보내는 5가지 위험 신호를 모두 살펴봤어요. 이 신호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병원에서 배운 내용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의사 선생님께서 딱 3가지만 강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혈관을 망가뜨리는 습관부터 끊어야 돼요. 저는 담배를 40년 넘게 피웠어요. 하루에 한 갑씩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담배가 혈관에 얼마나 나쁜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혈관을 수도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수도 파이프에 녹이 쓰는 게 동맥경화라는 거래요. 근데 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게 첫 번째가 고혈압이래요. 혈압이 너무 높으면 혈관 안쪽 벽이 손상된대요. 혈관 안쪽은 굉장히 부드러운 점막으로 되어 있는데 높은 압력에 피가 계속 때리면 거기가 손상되는 거래요. 손상이 되면 우리 몸이 회복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막 붙어서 혈관이 좁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흡연이 왜 나쁘냐면 니코틴 자체가 혈관을 수축시킨대요. 멀쩡한 혈관도 수축시키는데 이미 동맥경화가 있는 혈관이 담배로 인해서 더 수축되면 혈류가 완전히 차단될 수 있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바로 담배를 끊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손발 저림 증상이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계속할 수 있었어요. 지금 3년째 금연 중이고 정말 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혈압도 꼭 관리하셔야 돼요. 저는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규칙적으로 먹으니까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두 번째, 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지중해 식단을 추천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생 고기 좋아하고 짜게 먹었거든요. 근데 식습관을 바꿨어요. 일단 탄수화물은 단순당보다는 통곡물이 좋대요. 흰쌀밥보다는 현미밥, 잡곡밥이 혈관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현미밥에 콩 넣어서 먹어요. 처음에는 입에 안 맞았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야채는 정말 많이 먹어야 한대요. 특히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게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요. 하루에 일반 접시로 5접시를 먹어야 한대요. 저는 그게 힘들어서 아침에 야채 주스 만들어 먹고 점심 저녁에는 샐러드나 나물 반찬 많이 먹으려고 노력해요. 고기도 먹어야 한대요. 고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일주일에 1~2번 이상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대요. 대신 기름기 많은 부위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삼겹살보다는 닭가슴살이나 안심 위주로 먹어요. 생선은 일주일에 2회 이상 먹으래요. 특히 등푸른 생선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대요. 고등어, 삼치, 연어 이런 거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3번은 생선 먹으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래요. 불규칙하게 먹는 게 제일 안 좋대요. 저는 젊었을 때 아침 거르고 점심 때우고 저녁에 과식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새끼 규칙적으로 먹어요. 우리 몸도 규칙적으로 먹으면 필요할 때 소화 효소를 내보내고 혈류를 보내준대요. 그래서 먹었다 말았다 하지 말고 꾸준하게 잘 먹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세 번째, 운동이에요. 저는 평생 운동이랑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 습관이 딱 정해져 있대요. 2019년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유산소 운동을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로 나눴을 때 고강도는 일주일에 75분 이상, 중강도는 150분 이상, 저강도는 일주일에 5일 이상이래요. 고강도는 100m 달리기나 등산 같은 거고, 중강도는 가벼운 조깅, 저강도는 걷기래요. 저는 관절도 안 좋고 나이도 있어서 걷기로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에 1시간 이상 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30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1시간씩 걸어요. 동네 한 바퀴 돌면 딱 1시간이거든요. 걷기 시작하고 나서 손발 저림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만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근력 운동과 밸런스 운동도 같이 해야 한대요. 저는 집에서 맨몸 운동해요. 스쿼트, 플랭크, 팔굽혀펴기 이런 거요. 처음에는 몇 개도 못했는데 이제는 제법 해요. 유튜브 보면서 따라 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밸런스 운동은 한 발로 서기 같은 거 해요.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서 해요. 처음에는 10초도 못 버텼는데 이제는 1분도 거뜬해요. 이렇게 운동하면 혈액순환에 탁월한 도움이 된대요. 실제로 저는 운동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손발 저림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관리를 잘해도 결국 우리 몸은 늙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치매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혈액순환 장애랑 치매는 사실 한 형제래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뇌로 가는 피도 줄어들고 그러면 치매가 올 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 혈액순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뇌는 20살부터 늙기 시작한대요. 20살에 뇌가 완성되자마자 바로 노화가 시작된대요. 그리고 급격하게 뇌가 노화되는 평균 나이는 50세래요. 만 50세가 되면 매해 뇌세포가 0.5%씩 감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67세니까 이미 한참 진행 중인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뇌 노화를 굉장히 느리게 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속도가 굉장히 빠른 분도 있대요. 기능적으로 보면 빨리 생각하는 속도는 24세부터 감소하고 즉각 기억하는 기억력은 29세부터 감소하고 개념을 형성하는 능력은 34살부터 감소한대요. 40살이 되면 언어, 어휘력이 감소하고요.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위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곳이래요. 40세 정도 되면 해마의 뇌세포가 계속 줄어든대요. 그래서 40세 이후에는 집중하지 않은 기억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래요. 저도 요즘 깜빡깜빡 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치매는 어떻게 오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치매가 오게 되면 지하철 환승을 되게 잘하던 분인데 갑자기 환승을 힘들어 한대요. 예전에 드라마도 영화도 좋아했는데 이전 내용이 기억이 안 나니까 그걸 잘 안 보게 된대요. 정확한 단어 대신 대명사를 많이 사용한대요. 이거, 저거, 거기, 뭐 이런 거요. 단어를 알긴 하는데 자꾸 다른 단어로 대체한대요. 저도 요즘 단어가 잘 안 떠올라요. 뭐라고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그냥 이것, 저것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신호일 수 있다니 조심해야겠어요.
근데 여기서 희망을 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례가 있어요. 70대의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이 계셨대요. 그때는 소변도 언제 갔는지 잊어버리실 정도였대요.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매일매일 일기를 쓰셨대요. 지금 85세가 되셨는데 여전히 자기 일상생활을 하신대요. 물론 나이에 따른 신체 노화는 있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기 생활을 하신대요. 그런 걸 보면 적극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기억력도 되살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기억이 안 나는 건 매일매일 메모를 적어 놓으신대요. 그리고 밤에 그걸 보고 하루를 정리하신대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일기를 시작했어요. 간단하게라도 오늘 뭐 했는지, 누구 만났는지, 뭐 먹었는지 적어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일기 쓰면서 하루를 정리하니까 기억력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준비는 바로 지금부터예요. 저도 67세에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뇌는 각오하는 순간부터 변한대요. 각오를 하면 그 순간부터 두뇌가 젊어진대요. 그래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대요.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하고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하대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저는 그 말씀 듣고 정말 힘이 났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혈관을 망치는 습관은 뭘까요? 첫 번째, 뇌세포가 줄어드는 흡연. 저는 끊었어요. 두 번째, 뇌 노화를 촉진시키는 비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비만이 있으면 뇌의 회색질, 뇌세포가 모여 있는 곳이 급격하게 감소한대요. 비만이 증가하면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뇌로 가는 혈류도 차단된대요. 그리고 비만 세포가 있으면 몸 안에 만성염증이 생긴대요. 만성염증은 노화를 더 빨리 가속화시킨대요. 그런데 여러분, 비만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혈당 관리예요. 혈당이 조금만 높아도 혈관이 서서히 손상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혈당이 높을 때마다 혈관 속벽이 눌리고 긁히면서 미세한 상처가 생긴대요. 그 상처가 반복되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결국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라 혈관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당뇨가 있는 분들의 70% 이상이 어느 정도 혈액순환 장애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특히 손끝, 발끝부터 저리거나 시린 증상이 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그 신호예요. 저도 예전엔 단 음식을 참 좋아했어요. 커피엔 늘 시럽을 넣고 식사 후엔 디저트를 꼭 챙겼죠. 그런데 병원에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오고 나서부터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식단을 바꿨습니다. 하루 3끼 중 최소 1끼는 채소 중심 식단, 그리고 밥의 양을 반으로 줄였어요. 단 음료 대신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 간식 대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로 바꾸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저리던 게 거의 사라졌다는 겁니다. 결국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예요. 혈관은 수면 부족에 아주 민감해요. 우리가 밤을 새면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혈관이 늘 긴장 상태가 되어 딱
딱딱하게 변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 7시간 숙면은 약보다 강합니다. 자는 동안 혈관이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밤 11시 이전에는 꼭 불을 끄고 자려고 해요. 잠들기 전 1시간은 휴대폰을 멀리하고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 덕분인지 요즘은 머리가 맑고 아침에 피로감이 훨씬 줄었어요. 스트레스도 혈관의 적이에요. 분노하거나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해요. 이게 반복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혈류가 막히죠. 저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났는데 지금은 한숨을 천천히 내쉬는 습관을 들였어요. 숨을 깊게 내쉴 때마다 가슴이 편안해지고 손끝까지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실제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심호흡만으로 혈류량이 평균 15%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5분만 해보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움직임 그 자체예요.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혈관은 걷는 발에서 젊음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하루에 10,000보를 목표로 하지만 바쁜 날은 집안일을 하면서라도 움직이려고 합니다.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지 않고 설거지하고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개선돼요. 특히 발끝 들기 운동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10초 동안 위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기. 이걸 하루 10번씩만 해도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는 걸 돕는데요. 혈관 건강의 70%는 다리 근육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그게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되찾는 것도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한 잔의 물, 오늘 30분의 산책, 오늘의 마음가짐이 내일의 혈관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내 몸에 피가 잘 흐르고 있을까? 그리고 손끝, 발끝이 따뜻한 걸 느끼면 마음속으로 속삭여요.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출발점이에요. 손발이 저리거나 차갑다면 그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저처럼 말이에요. 건강은 정말 알고 보면 습관의 예술이거든요.